이번 시간부터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란 데이터를 다루는 행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자료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형에 대한 이해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으로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 문자열 등의 다양한 자료형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파이썬에서의 자료형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강력하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했을 때 이 자료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파이썬의 리스트 자료형은 C++에서의 벡터 라이브러리 그리고 자바에서의 어레이 리스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언어의 라이브러리 단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들을 매우 쉽고 간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먼저 접하셨던 분들이 이 파이썬을 접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이썬의 자료형부터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많이 동의하고는 합니다. 먼저 수 자료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볼 건데요.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형 중에서도 정수형과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는 이 정수형과 실수형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먼저 정수형은 정수를 다루는 자료형인데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많은 문제들은 특히 이 정수형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특정한 변수에 어떠한 정수값을 넣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a는 1000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a라는 이름의 변수에 1000이라는 상수값을 넣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어떠한 양의 정수값을 특정한 변수에다가 대입한 이후에는 이제 그 변수값을 출력해 보시면 그 변수에 담겨있는 이 100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음의 정수 또한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고요. 또한 파이썬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한 줄 주석을 쓸 때 샵을 먼저 넣은 다음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하면 이제 이것은 프로그래머를 위한 주석 형태로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샵으로 처리된 이 주석 구문은 실제 프로그램의 동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프로그래머 자기 자신 혹은 다른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남겨놓는 메모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의 정수 또한 대입을 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0을 그 값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리플릿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a라는 변수의 값으로 777이라는 값을 할당한 뒤에 이제 이것을 출력해 보시면은 777이라는 정수형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 결과 777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 또한 대입을 한 다음에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한번 어떠한 값을 할당한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을 조금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a에 a 플러스 5라는 값을 할당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780이라는 값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정수값을 할당한 다음에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등의 작업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형은 소수점 아래 데이터를 포함하는 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3.5, 2.7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래 데이터를 포함한 수 데이터를 실수형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파이썬에서는 단순히 변수에 소수점, 즉 온점을 붙인 수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실수형 변수로 처리됩니다. 소수부가 0이거나 정수부가 0인 소수는 그냥 0을 생략하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7이라고 한다면 그냥 .7이라고 작성을 해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간단하게 특정한 변수에 실수형 데이터를 대입해서 출력해보는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의 실수값을 대입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음의 실수값 또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냥 이렇게 5점이라고 표현을 해서 0을 생략하고 조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마이너스 0.7과 같이 정수부가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7이라고 대입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0을 생략해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차례대로 대입된 값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에서는 소문자 2나 대문자 2를 이용한 지수 표현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자 2 다음에 오는 수는 10의 지수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의 7제곱, 10의 9제곱 이렇게 0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큰 실수값을 이용하고자 할 때 0을 일일이 여러 번 입력하는 것보다 더욱 간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표현 방식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1, 2, 9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10의 9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지금 유효 숫자가 1인 거고요. 이 지수부가 지금 9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10의 9제곱이니까 10억이라는 값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지수 표현 방식은 실수형 데이터로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고, 또한 임의의 큰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단 경로 알고리즘과 같이 다양한 그래프 알고리즘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노드에 대하여 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단거리 값을 임의의 큰 수를 이용해서 설정하곤 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러한 지수 표현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 최단 경로 최대값이 10억 미만이라면 그냥 이렇게 무한의 값으로 1, 2, 9라고 해서 10억의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의의 큰 수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수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수 값들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10억이라는 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간단히 1, 2, 9라고 이렇게 752.5를 표현하고자 할 때 75.25,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0을 곱해준 값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A를 출력했을 때 752.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수부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는 것 또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수 표현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수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표현 방식으로 할당된 변수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실수형 데이터로 출력이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정수형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장함수인 int를 이용해서 이러한 실수형 데이터를 int, 즉 정수 데이터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실수 연산 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수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IEEE 754 표준에서는 실수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4바이트 혹은 8바이트의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수 정보를 표현하는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십진수 체계에서는 0.3과 0.6을 더한 값이 0.9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진수에서는 이러한 0.9라는 값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에게 이 0.9라는 값을 정확히 담고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컴퓨터는 최대한 0.9와 가깝게 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저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을 3으로 나눈 값을 정확히 표현하고자 한다면 흔히 사용되는 십진수 체계에서는 0.33333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십진수에서도 특정한 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과 같이 분수 표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컴퓨터 또한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현상의 정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0.3과 0.6을 더한 값을 대입을 하면 내부적으로 정확히 0.9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0.9랑 같은지 검사를 했을 때 이 false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0.9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0.89999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상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값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해서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 몇 자까지만 계산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라운드 함수는 간단하게 반올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23.456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려면 라운드 한 다음에 해당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2라고 넣어주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이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출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123.46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0.9라는 값과 비교하기 전에 반올림을 해서 0.9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행 결과 두 수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 자료형에 대해서 4층 연산을 위한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단 나누기를 수행할 때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수행할 때 나눠진 결과는 실수형으로 반환됩니다. C 언어와 자바 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수형에 대해서 나누기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눠진 결과는 그 목만 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누기 연산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가 실수형으로 저장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한 로직을 설계할 때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는 특정한 수를 다른 특정한 수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인데요. 이제 흔히 특정한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체크해야 할 때 이러한 나머지 연산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양의 정수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이라면 이제 그 수는 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머지 연산자 또한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별도로 실제로 몫을 얻기 위해서는 목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거듭 제곱 연산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연산자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A와 B 각각에다가 7과 3이란 값을 할당한 뒤에 단순히 나누기를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2.3333 쭉 나아가는 형식으로 실수형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거나 몫을 구하거나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몫을 계산할 때는 이 슬래시를 2번 이용해서 목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거듭제곱 연산자를 이용해서 거듭제곱 값을 구하거나 혹은 제곱근 등의 값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